그런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채팅방에서의 설전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전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단체 채팅방 설전에 참가했던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설전은 사실이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새로운 내용도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밤중 채팅방 설전. 일단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당이 어찌 이렇게 망가졌냐.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기사죠. 개탄스럽다. 그러자 민영배 의원이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냐 라며 항의성에 답글을 답니다.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냐 라며 당이 망가진 거 아니다. 개탄스럽지 않다라는 반박으로 보입니다. 문제없다 라고도 들리는데요. 그러자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이 특정 언론 이유로 명백한 잘못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라라고 민영배 의원을 반박합니다. 사실 오영환 의원이 나이도 젊고 소방관 출신에 이번 총선을 불출마했는데 나름 용기를 낸 거죠.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영환 의원의 발언은 또 민주당을 사랑하는 애당심에서 나왔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잘못 비판마저 매도 말라.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저 발언은 명백한 본인들 잘못에 대한 비판, 정당한 비판을 매도하는 거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자 전재수 의원이 이걸 쭉 보다가 사자후를 내뿜습니다. 보도가 과도하다면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고 하고 다닐까? 계속 그런 암컷 할래? 이거죠. 강한 비판을 낸 거죠. 쎄 빠지게 골목길 돌아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는다 라며 최강욱, 김용민, 민영배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그런 전재수 의원을 반박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지 라며 뭔가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수 있는 것 같다 라는 두둔을 한 셈이죠.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선 전재수 의원 등을 향한 박찬대 최고위원의 비난이다 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제발 좀 신중하자. 다 쏟아낼 거면 정치인이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냐 라며 다시 반박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한밤중 채팅방 설전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일단 이 한밤중 채팅방 설전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제가 직접 취재해봤는데 직접 채팅방 설전에 참가한 다수의 의원으로부터 이 내용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굉장한 치열한 설전이었네요, 한밤중에. 네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부에 퍼져 있는 인식은 현재 정부 여당과 싸워 나가야 하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 소신과 방향성을 지지하고 전투력이 높고 이른바 빅마우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막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전투력을 갉아먹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부 여당과 다퉈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전략과 내용을 두고도 견해의 차이가 일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전체가 어떤 사안을 두고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의원이나 전 의원이 각자 다투어 나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여성 의원들도 침묵을 지켜온 것 같은데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서 비명계는 징계하지 않고 최강욱 전 의원만 징계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결국 비명계가 해당 행위를 했고 최강욱 전 의원은 오히려 정부 여당에 맞서서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발목을 잡아서 되겠느냐라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도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징계도 정당의 처분이라면 정치적 행위인데 만약 비명계를 징계했을 때 국민 일반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최강욱 전 의원을 징계하지 않았을 때 국민 일반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적 행위라면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와 같은 일이 즉 막말이 반복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사안을 두고 각 의원 간의 의견 대립 그리고 강성 지지층과 일부 지지층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거대 야당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일사불란하게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예, 박성민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이 설전에서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가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많은 여성 의원 중에는 여성의 인권 운동을 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침묵하거나 소극적인가에 대한 오늘 진보 매체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징계 2시간 이후에 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냐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입장문, 최 전 의원의 발언에 강력히 유감, 여성 혐오 내포된 발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에 지원을 요구한다. 근데 저게 징계 전에 나왔어야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간보기 하고 지금 내도 되니까 이제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민주당의 이 특히 여성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박원순 전 시장 네. 당시에는 피해 호소인 그러니까요. 이라는 용어도 썼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채팅방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중앙위원회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모양새가 더 좋았다면 여성 의원들이 오히려 이러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냈어야 돼요. 여성중앙위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이런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도 이분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유리할 때는 엄청나게 전투력 있게 하죠. 뭐 만약에 상대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항의를 하고. 그런데 조용히 그렇게 상대편일 때는 엄청나게 나서고 그런데 우리 편이 가해자일 때는 입을 닫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이런 여성 인권 의식도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저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전지수 의원님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아요. 쎄 빠지겠군요. 왜냐하면 골목 돌아다니는데 저런 말 하나가 표를 뚝뚝뚝뚝 깎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전 지역이나 쉽지 않은 그런 험지에서 나오는 분들은 정말 저런 한마디가 본인이 몇 달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지역을 다져도 정말 이게 그냥 도루묵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 저는 저 전재수 의원님의 저 절박한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앞서서 민영배 의원은 기자들의 이 채팅방 설전 대목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영배 의원의 저런 취지의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저는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특정 신문 이름을 거론하면서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냐라고 반박을 하자 오영환 의원이 특정 언론에 의한 이유로 명백한 잘못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라라는 이제 설전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면 민영배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그 신문보다 사실은 더 매섭게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한민수 대변인님, 그 신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민영배 의원은 왜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 보면은 채팅방에서 저는 여성 의원들 일단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누군가는 이제 그 의원들 뭐 저는 현역이 아니니까 그 방이 없습니다만 그 방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지적을 짧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그 의원들이 다 어떤 활발한 토론, 건전한 토론이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 뭐 여당에도 그런 방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저는 그걸 유출시킨 분은 누군지 몰라도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 회의 비공개라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면 여성 우리 최고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들이 지도부에서 비상징계를 논의될 때 제가 다른 쪽으로도 들어보니까 이미 여성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성명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거의 사례 때문에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무슨 성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네. 과도한 공격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의원이 됐든 당원이 됐든 어떤 건전한 토론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그 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활발한 토론 끝에 모아지는 게 또 당론이고 그걸 또 추진해 나가는 게 정치 결사자인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 건전한 토론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김구시 실장님. 네. 저 대목도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문제가 발생했고 이른바 과실은 본인들에게 있는데 언론 탓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 제목을 앞에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민영배 의원이 문제 삼았던 그 신문의 논조보다 더 무섭게 썼거든요. 곱비 뿔린 입. 이 표현보다 더 센 비판의 표현을 다른 신문에서 8개 신문을 제가 다 봤는데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곱비 뿔린 입. 한겨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년 반 전에 그 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겪었던 흑역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도 이미. 그러니까 말 한마디 실수 하나 설화 그다음 막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알고 있는 거고요. 곱비 풀린 입이라는 게 정말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의원의 막말이 사실 이게 또 처음도 아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으면 옛날에 뭐 이야기하다가 해가지고 성희롱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윤리심판을 해서 징계를 1심에서 받았는데 재심을 청구해서 지금 감감무소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뭐 현역 의원에서 이제 일단 그 해제가 됐고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막말 파원들이 이어지고 있으면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 중도층 이런 청년층에서는 사실 민주당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한겨레 신문의 저 일면 기사는 진보 진영의 승리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바라는 한겨레 입장에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라고 하는 총선 패배에 대한 절박감을 보여주기 위한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고를 한겨레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민영배 의원의 그런 사고방식, 그다음에 또 김용민 의원의 사고방식, 최강욱 의원의 태도 이런 등등이 개딸들의 지지만을 담보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막말 한마디로 정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는 정말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컷 파문, 암컷 발언 파문이 비단 특정 신문 탓할 때는 아니다라는 상황을 오늘 한겨레 신문의 제목에서 면밀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곱비 풀렸다. 만약 그 신문이 그런 표현을 썼다면 민영배 의원이 어떤 말을 했을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들 그 가운데 철험의 토론회에서도 김용민, 민영배 의원이 탄핵 등을 언급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검찰 독재는 국회에서 탄핵만 제대로 해도 막아낸다. 어제 그 와중에 탄핵이라는 한 보도 제목도 제가 봤는데요. 민영배 의원, 우리는 지금 검찰 국가의 검찰 정치와 싸우고 있다라는 탄핵이 언급됐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여성 의원이죠. 최강욱 전 의원의 이 암컷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진짜 인간이 되긴 틀렸다. 지금 출판 기념회 시즌이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맞아요. 출판 기념회 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쳐보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최근 류호정 의원은 인간이 되라. 덜 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더 세게 비판했군요. 인간이 되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인간이 되라라고 비판을 했는데 최강욱 전 의원에서는 아예 인간이 되긴 틀렸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비판 안에는 그 박세민 변호사님, 최강욱 의원이 썼던 레토릭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짐승에 비유하고
특정 여성들을 이제 짐승의 여자, 암컷에 비유했잖아요. 인간이 아닌 것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 입장에서 그 발언한 최 전 의원에 대해서 당신은 인간이 되게 틀렸다, 당신이야말로. 그 레토릭을 돌려준 건 아니겠습니까? 류호정 의원은 전형적인 MZ세대에 해당하는데 MZ세대가 보기에 최강욱 전 의원의 사고방식과 발언은 너무 답답하고 구시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이와 같은 동료나 상사를 만났다면 정말 싫을 것이다, 답답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요즘 MZ세대들의 사고방식은 단순하게 자신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같은 동료 내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가 사고방식이 자신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속된 말로 비위를 맞춰주는 성향의 세대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MZ세대를 대표하는 류호정 의원으로서는 다소 말이 거칩니다만 충분히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MZ세대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여당, 야당,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단순히 말이 거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방식으로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책만으로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를 MZ세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